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끔 댓글란에 제 프로필 사진이랑 제 아이디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사기꾼들이 텔레그램이나 왓츠앱 등등으로 여러분들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워낙 어설퍼가지고 티가 확 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제 영상이 다른 채널에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 그 채널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상을 훔치기도 하고 베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채널에 제 영상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도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 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 전혀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38,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겨워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우울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긴 한데 부디 힘든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좀 밝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건 크릭의 창업자 안소니 펌플리아노가 비트코인 피자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오늘 했다라고 하는데요. 공원에서 이렇게 피자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10개의 도시에서 해당 가게가 오픈을 했다라고 하죠. 비트코인 피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특정 비트코인의 맛이라든지 버전을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긴 건 저래도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피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도미노 체인점은 원하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 네덜란드 피자 가게에서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이 소식의 출처는 코인데스크고요. 해당 회사에는 약 1000명가량의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중에서 몇 명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기를 희망할지 궁금하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비트코인이 38,000달러를 넘어선 것 같죠.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으로 중국 소식 최근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무시해도 된다, 이 재탕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래도 약간 주의해서 볼 점이 있기는 하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자, 물론 과거와 기존은 똑같습니다만은 이번에 큰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최고위 관계자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언급했다라는 점이라고 하네요. 바로 이 시진핑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 시진핑의 똥을 닦아주는 것으로 알려진 류 부총리,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의 국무원이 암호화폐 채굴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며 뉴욕대에서 중국 디지털 경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측하기를 현재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한층 강화하거나 채굴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디지털 위안화를 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중국계 대형 채굴풀인 BTC탑의 창업자는 일단 중국 국경 내에서는 채굴기 구매 대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물론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라고 한 것인데요. 나중에라도 공산당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윈 같은 경우도 시진핑 눈밖에 났다가 완전 거의 폐인이 돼버렸죠. 당연히 그 정도로 암호화폐 채굴이 중국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눈밖에 나서 좋을 건 없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많은 중국 채굴자들이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호재인가 악재인가?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움직임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파워가 더욱더 큰 하락폭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전 단화캐피탈의 상무이자 현 프리미티브 벤처스 창업자인 도비완은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도비완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중국 채굴자들이 앞으로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며 대상이 될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다른 인접국들로 대부분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으로는 안 오겠죠. 전기세가 비싸니까.
그리고 또한 일부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저가의 전기에 매료돼서 아프리카에서 채굴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역사를 봤을 때 해시레이트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더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채굴자들의 대다수가 중국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역사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었던 차이나 퍼드 또한 중국 쪽에서 대부분의 해시레이트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51% 공격이 우려된다 등등의 여러가지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해시레이트 역시 탈중앙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도 비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디 이런 쪽의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JP모건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 JP모건이 양아치들의 아버지라면은 골드만삭스는 모든 양아치들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새로운 암호화폐에 관련된 보고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분석을 게시할 예정인데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에서는 투자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렇게 망발을 짓거렸었죠. 비트코인은 새로운 자산이 아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이야. 안녕하십니까 호갱님. 호갱님의 지갑을 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자, 여담이지만은 과거 암호화폐 시장에 이런 루머가 있었죠. 이렇게 기관들이라든지 대형은행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해외 유명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은행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한 발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은 싸게 좀 물량을 긁어 모아서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떠한 작전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JP모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뉴욕 소재 온라인 외화거래 플랫폼 오안다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에드워드 이 모야라는 시니어 마켓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변동성 우려와 함께 기관 자금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은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의견에 물음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확실히 최근에 금 차트가 좋아 보인다. 은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러한 관심들이 비트코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잊을 때쯤 돼야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축적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미국의 국가경제위원장 그리고 재무장관직을 역임했었던 로렌스 서머스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가 디지털 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 시총의 3분의 1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 3분의 1이면 약 3조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시총이 상승하게 되면은 현 수준에서 상당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꽤 오랫동안 기존 결제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디 다음 상승장 때 그 정도 시총까지 암호화폐들이 성장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카포 크립토라는 닉을 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2일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과매도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매도된 상황을 매수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과매도 됐을 때마다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이 매도가 되었으며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실제로 전염병 사태 때 있었던 폭락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적으로 과매도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맥디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많이 과매도가 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강하게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일까? 당연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비트코인 폭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비트코인의 약세를 예측했었던 몇 명의 분석가들의 분석을 오늘은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크라운이라는 분석가입니다. 여러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모습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가 봤을 때는 여름 내내 더 큰 하락과 함께 새로운 축적 기간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3만 달러에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진다면 2만 8천 달러 혹은 2만 5천 달러 선까지도
하락하게 되면서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고점은 아직 찍히지 않은 상황이다.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대시의 니콜라스 말틴 같은 경우도 이번 하락 후에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일정한 저항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이것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하라라고 말을 덧붙였었고요. 꾀꾀 오리 선생과 그의 친구 크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다, 하락장이다 말이 많은데 그런 거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일단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올라가면은 기다렸다가 5만 달러 뚫는 것까지 보고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떨어지면은 하락장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털털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는 지표를 짚어주었습니다. 12시간 봉 기준으로 200 EMA와 55 EMA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데드크로스는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한 번 나왔었는데 때는 2018년도 불장이 끝난 후에 해당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0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좀 불안한 듯한 그런 분석을 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하락세가 더 강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또 청개구리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훌쩍 뛰어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지금 과매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반등하는지, 어디 저항까지 뚫고 올라가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만에 비트코인 롱숏 포지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롱이 96%, 비트맥스는 반반, 바이낸스도 뭐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종종 롱이 높죠. 아마도 비트코인 반등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알트코인들을 패대기 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한숨 돌릴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이 블로우 오프 탑이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이더리움 차트,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약 1,700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면서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트레이더 SG라는 사람은 공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댕이 머스크, 주댕이 마스크, 이번에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와의 싸움에서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고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는 주댕이 마스크가 제일 좋아하는 코인 도지코인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창업자인 베리 실버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 없이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도지코인보다 더욱더 실용적이고 제대로 된 프로토콜 및 토큰이 50개가 넘는다. 이 도지코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가격이 급 하락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만약에 도지코인이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 도지코인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강력한 단점은 일론 머스크를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상승과 함께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제치했었던 도지코인, 조만간에 큰 하락이 오게 된다면 지금 시총과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바이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당국과 합의로 해당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준비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다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야 뭐 아무래도 암호화폐 유튜버가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세 차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뭐 하루만이라도 이 시세표를 접어두시고 마음 편안하게 산책도 하시고 암호화폐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나머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참외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